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경기도가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안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가 고양은평선에 신사고 개혁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손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사동 고개 사거리 일대입니다. 봉산 터널이 뚫린 이후 고양시에서 넘어오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창릉 신도시가 조성되면 교통지옥에서 살아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 은평선에 신사고 개혁을 신설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봉산 터널에서 충암고, 녹번역, 은평터널 방면으로 매일 반복되고 있는 상습 정체의 심각성을 알기나 하느냐. 신사 고개역을 만들면 신사 1, 2동에 집중적으로 더욱 심화될 교통 유발 요인을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대중교통으로 상당량 흡수 분산시켜 상습 정체의 심각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고양 은평선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창릉지구 교통대책으로 추진되는 광역철도입니다. 은평구 세전역에서 출발해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이어집니다. 은평구는 2019년 창릉 신도시 교통대책이 발표된 이후 30만 주민 서명, 신사고개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고양 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을 경기도와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발표된 고양 은평선 노선 계획엔 신사고개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표정속도 미충족,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이 이유였는데 은평구는 표정속도 검증 용역을 실시하는 등 국토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고양 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신사고개역 신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은평구가 대광위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고양 은평선 표정속도 분석과 사전 타당성 조사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제2의 김포 골드라인을 막기 위한 혼잡도 재분석과 세전력으로 집중되는 이용 수요 분산을 위해 신사고개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은평구의 입장입니다. 현재 고양 은평선은 국토부의 기본계획안 승인 절차 단계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안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사고개역을 신설하려면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은평구가 제출한 의견을 국토부가 반영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필리핀 국적의 가사관리사가 첫 선을 보입니다. 육아 부담 해소에 기대감을 안고 시작되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 문제 등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100명의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당장 다음 달 3일부터 6개월간 시범 사업이 시작되는데 현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언어와 문화 장벽 등 기본적인 소통과 신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국내에 있는 가사 도우미를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외국인을 그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 내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비용도 부담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30만 원이 넘습니다. 한국인 가사관리사와 비교하면 20%가량 저렴하지만 지난해 30대 가구의 중위소득이 509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소득의 40%에 달합니다. 2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상당히 이제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좀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가에서 일부 내지는 뭐 전액 정도를 이제 부담해 주는 형태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금액 보조 등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형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혀 일각에선 섣부른 결정이란 비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양천구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를 놓고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면서 파행을 겪었었죠. 그런데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원구성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양천구의회 양당 원내대표를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1일 양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한 채 대치하고 있고 곳곳에선 고성과 막말이 오갑니다. 투표를 위해 설치하려던 기표대를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기가 계속됩니다. 의장 선거를 놓고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면서 결국 투표는 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양천구의회는 여전히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반기 의장을 맡은 만큼 후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맡게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갑과 을로 나뉘어 갈등을 빚으면서 단일 후보를 결정하지 못해 의장 선출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일부 의원과 국민의힘이 투표를 강행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며 조만간 단일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아직까지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두 분의 후보가 안 되고 있는 바람에 조금 더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달 내에는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하반기 의장 선출을 완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가벌 의원들이 하루빨리 후보 선출에 합의해 본회의장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부 결정이 어렵다면 모든 의원들이 참여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절차라며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표를 누구를 했던 걸 빨리 선택해달라. 그 결정이 안 되면은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들이 하는데 투표를 하자. 그게 맞다고 민주주의는 투표 아닙니까 결국은. 합의를 해서 합의가 안 될 경우는 투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다 들어오시라. 그래서 두 후보가 결정이 안 되면 다 전체 의원들이 협의를 하자. 양천구의회 후반기 첫 의사 일정은 9월 3일 임시회로 시작됩니다. 오는 23일까지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하지 않으면 9월 회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전 내부 조율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양천구 의회는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신속한 의장 선출과 원 구성을 통해 산적한 민생 해결에 나서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 환자가 6배 이상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종합병원. 마스크를 쓴 환자들로 대기석이 북적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감기인 줄 알았다가 검사 결과 코로나로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금요일부터 콧물이 좀 나고 그래서 감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증세가 없고 안 좋아서 어제 키트 사다가 했더니 양성이 나와서 왔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7월 셋째 주부터 코로나 검사를 100건 넘게 했고 8월 둘째 주에만 1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7월 중순 이후로 코로나 환자가 좀 많이 급증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RAT하고 PCR 검사를 해보면 7월 중순 이후에 8월 초까지 계속 상승 곡선을 걷고 있는 양상이더라고요. 코로나19는 다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모두 861명으로 4주 전보다 6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65세 이상 환자가 전체 입원 환자 수의 65.2%를 차지했고 50세에서 64세까지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변이 바이러스 KP3. KP3에 감염되면 두통과 오한, 콧물 같은 일반적인 독감 증상이 나타나지만 전파력과 중증도 증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제일 큰 거고. 질병관리청은 현재 위기 단계 격상까지 언급할 수준은 아니지만 자가키트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층의 각별한 주의와 실내 환기,
마스크 사용 등 개인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 그 외에도 손 씻기 같은 감염병 관리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치료제 공급을 주 2회로 늘리고 오는 10월쯤 신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 코로나 유행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인 만큼 철저한 개인 방역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분들 많으시죠?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에어컨이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관련 화재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3일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0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1일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0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두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은 에어컨 실외기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실외기로 인한 화재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국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8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기간 전체 에어컨 화재의 62.37%가 7월과 8월 사이 집중됐고 6월에도 1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전기 결함이 75%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기계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인데다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장시간 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외기는 통상 야외나 베란다에 설치돼 있어 비에 노출돼 있고 작동 시 자체에서 습기가 발생합니다. 냉각 밸브와 외부 온도 차로 습기가 발생하는 건데 이때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으면 합선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외기 주변에 불이 잘 옮겨 붙을 수 있는 천이나 종이, 비닐 같은 가연 물질을 놓아두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사용하는 만큼 열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운 날씨에 실외기에서 발생한 열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실외기 실내부 온도뿐만 아니라 실외기의 전자기판과 전기 배선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열기가 잘 배출되도록 환기창은 항상 개방해 놓으시고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2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개통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통해 생활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김진중 기자가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50년이라는 세월 서울 시민의 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서울 지하철. 1974년 8월 15일 광복 29주년을 기념하는 날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인 1호선 종로선은 개통됐습니다. 당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벌어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으로 개통식 행사는 취소됐고 박정희 대통령이 타정할 계획이었던 개통식 스파이크는 사용되지 못한 채 5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야 공개됐습니다. 개통을 완료한다는 의미를 갖는 스파이크가 이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비운의 사건으로 인해서 박지 못한 그 완료되지 못한 개통식의 의미를 갖는 특히 역사의 생생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호선 개통 10년 뒤 3, 4호선의 개통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하철 시대. 육상 교통에만 의존하던 대중교통은 지하철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이전엔 없던 지하철 문화도 만들어냅니다. 정시 도착을 보장하는 지하철의 등장으로 시간관념은 엄격해졌고 전동차 내 신문과 책 읽기 등 독서 문화도 발전합니다.
노선도로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지하철역은 만남의 장소였고 소비의 공간이었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며 지하도 상가, 백화점 등 우리의 생활, 문화, 도시의 모습도 서서히 변화합니다. 서울 지하철 개통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에서는 승차권과 노선표, 안내판 등 300여 점의 전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쉽사리 보기 어려운 열차 바퀴와 부품을 공수해 시민들이 지하철의 작동 원리와 기술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퀴는 저희 이제 매일 타고 이용하시는 지하철의 하단부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실제 바퀴이고요. 바퀴 하나의 무게만 해도 사실 한 300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는 대신에 이제 못 가져오는 대신에 저희가 모형으로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실제 모형을 본따서 이번 전시에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반세기 동안 800억 명의 인구를 싣고 지구 5만 바퀴를 운행해온 서울 지하철. 서울 교통의 변화와 사회 문화,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2025년 동지역사업 선정을 위한 은평구 동주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주민총회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주민총회는 지난 10일 응암 1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16개 동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주민총회에 올라온 사업은 어르신 캘리그라피 교실, 반찬 나누기 사업, 공공 스터디 카페 조성 등 230여 건입니다. 동별로 배정된 지역 사업 예산은 7천만 원으로 주민투표로 사업을 결정하고 주민들이 실행까지 합니다. 지난해에는 녹번동 식물해설사, 응암 1동 사랑의 나눔 요리 등 130여 개의 동지역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양천구가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장 상담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현장 상담은 전문가 자문단이 목 2동과 목 4동, 신월동 저층 주거지역 등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15곳을 찾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